10장의 내용은 위험과 수익률과의 관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무관리 첫째 시간에 아마 여러분 오리엔테이션 할 때 여러분 들었겠지만 위험과 수익률은 상충관계에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이 크면 클수록 수익률은 높아진다. 여기서 수익률이라는 것은 그냥 수익률이 아니고 기대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수익률이라는 것은 기대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대 수익률이죠. 왜 기대 수익률이라는 표현을 쓰느냐면 위험이 있는 모든 그 투자 자산에 대해서는 수익률 자체가 불확실한 거죠. 그래서 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투자를 하고 그 결과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그냥 단지 기대할 뿐이라는 얘기죠. 확실한 것은 없는데 그래서 이제 기대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된다. 자, 10장에서 다뤄야 될 내용은 이제 개요 부분, 위험과 수익률의 개요 부분, 그 다음에 위험에 대한 정의, 재무관리와 투자론에서의 위험에 대한 정의는 어떻게 나타내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는 평균 분산 모형입니다. 여기서 이제 평균이라는 것은 기대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어떤 투자 자산에 위험 자산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 그 기대 수익률과 여기서 분산이라는 것은 위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평균 분산 모형은 기대 수익률과 위험과의 관련성 그리고 재무 의사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 이 재무 의사 결정을 할 때 지배 원리에 의해서 재무 의사 결정을 하게 된다. 뒤편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주제는 포트폴리오의 구성과 위험 분산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자산을 두 개 이상 구성을 할 때, 특히 이제 위험 자산에 예를 들면 하나의 투자를 하는 경우를 우리는 포트폴리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두 개 이상의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되면 포트폴리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포트폴리오가 되려면 두 개의 종목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위험이 낮아질까? 그 낮아지는 원인은 여기서 이제 위험 분산 효과라는 것은 여기서 위험이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효과가 무엇에 의해서 낮아지는지를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학습 목표가 주어지고요. 자, 그러면 우선 이제 첫 번째 개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요라는 것은 결국은 위험과 수익률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현금 흐름이 다음과 같은 투자한 A와 투자한 B가 있다. 투자한 A와 B가 있죠. 그래서 1년 후에 현금 흐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현금 흐름이 어떤 자산을 투자를 했는데 1년 후에 현금이 들어오는 것이 확률에 따라서 불경기든 호경기든 반반으로 보았을 때 불경기, 호경기 상관없이 110억의 현금이 들어온다. 여기 투자한 A고 투자한 B는 이제 불경기일 경우에는 80억의 현금 흐름이 들어오고 호경기일 때는 140억의 현금이 들어온다. 이런 두 개의 투자안이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럴 경우에 투자한 A는 미래 상태에 상관없이 110억 원을 가져다주는 확실한 투자안이죠. 그러니까
불경기가 되든 호경기가 되든 개의치 않고 상관치 않고 110억이라는 현금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투자한 B의 경우에는 미래 상황에 따라 현금 흐름이 불확실한 또는 위험한 투자안이다. 왜냐하면 이게 80억이 들어올지 140억이 들어올지 확실치 않다는 얘기죠. 불경기의 경우에는 불경기 때는 80억이 들어오고 140억이 들어오니까 불경기일 수도 있고 호경기일 수도 있고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현 시점의 투자 비용은 모두 98억이고 투자 위험, 무위험 이자율은 10%라고 하자. 자, 이럴 경우에 자, 투자한 A의 경우 미래 현금 흐름이 확실하므로 순현가를 구하기 위해서 10%의 할인율, 앞에서 이야기한 그 할인율을 적용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나 투자한 B의 경우에는 10%의 할인율을 적용한다면 투자한 A와 B의 순현가가 같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투자한 A를 선택을 한다는 얘기죠. 만약에 B안의 경우에 10% 할인율을 적용하게 된다면 순현가가 같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투자한 A를 선택하는 이유는 기대 수익률은 같지만 무엇이 다른가요? 위험이 다르기 때문에 훨씬 투자한 B가 위험이 크죠. 똑같은 똑같은 기대 수익률, 같은 기대 수익률, 다른 위험. 기대 수익률은 같은데 위험이 다른 경우 당연히 1번은 위험이 크고 2번이 위험이 적다. 이게 이제 반대로 됐죠. 투자한 A는 위험이 작고 투자한 B가 1번이 투자한 A가 되겠고 2번이 투자한 B가 되겠죠. 그러면 같은 기대 수익률이라면 이왕이면 위험이 작은 A안을 선택한다는 얘기죠. 자, 이러한 위험은 사람들이 불확실한 현금보다는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는 재무관리 2원리라고 앞에서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안전한 이론이 위험한 이론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진다. 라고 정의를 내린 이것이 재무관리의 제2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할인율과 프리미엄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투자한 B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투자안에 투자하도록 유치하기 위해서는 무위험 이자율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딱 봐도 A 투자안과 B 투자안을 봤을 때 B가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이게 이제 높은 수익률을 제시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B가 더 위험하기 때문에. 똑같이 10%로 제시를 하면 B 안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즉, 투자한 B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무위험 이자율보다 높은 할인율을 사용해야 된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고, 자, 그렇다면 위험성이 있는 투자안의 할인율은 무위험 이자율에 위험 프리미엄을 더한 것이다. 이게 무위험 프리미엄이고, 이게 무위험 프리미엄이 아니라 무위험 이자율이 되겠고, 이 파이가 바로 투자한 I의 위험 프리미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KI는 투자한 I의 할인율, 즉 할인율을 높게 가야 된다는 얘기죠. 파이의 크기는 투자안의 위험 정도나 사람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요 파이의 위험은 일종의 이것도 위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주식에 대해서 그 다음에 파생상품의 한 종류인 선물에 대해서 예를 들면 주식보다 선물이 훨씬 더 위험하죠. 그래서 이 선물의 경우에는 주식보다 더 높은 위험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투자안의 위험 정도나 사람들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투자안의 위험이 커질수록 이 위험 프리미엄이 당연히 커지겠죠. 즉, 주식에 제공되는 위험 프리미엄보다 선물에서 제공되는 선물 투자로 인한 뭐 제공이라는 표현보다도 기대 수익률 개념이니까 기대하는 위험 프리미엄, 기대하는 위험 프리미엄이 되겠죠. 프리미엄이 이것도 역시 주식보다 선물이 훨씬 더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익과 수익률에 대한 용어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수익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지표죠. 절대 금액입니다. 10억 투자해서 12억 벌었다. 그러면 2억이 바로 수익이 되는 거죠. 2억. 이게 2억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지표이고 투자 성과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익률은 율로 따지는 거죠. 투자액 1원에 대해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투자에 의한 수익과 투자 금액의 비율로서 나타낼 수 있다.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조수익률이라는 것은 총수익률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 금액분의 총금액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0억 투자했는데 12억이 되었다. 그러면 조수익률은 어떻게 되느냐면 120%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순수익률은 얼마냐? 위의 사례를 예를 들어서 10억 투자했는데 총수익은 12억이죠. 투자 원금을 포함한 금액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10억이 되겠죠. 투자 금액. 그러면 조수익률은 이거와 같겠죠. 120%. 120%를 1.2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1을 빼면 0.2가 되고 요거는 20%가 된다. 쉽죠, 여러분들. 요거는 누구나 쉽게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식 투자를 통한 수익률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처음에 P0라는 투자 원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P1은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에 주식 가격, 그다음에 요거 그러니까 1년 후에 주식 가격, 요거 첫 번째 받는 배당 수익률, 그 다음에 요거는 최초의 주식 투자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초의 투자 금액. 자, 이럴 경우에 이 부분은 이제 뭐가 되느냐면 배당 수익률이 됩니다. 투자 금액에 대해서 최초의 배당금이 되니까 배당 수익률이 되겠고, 요 뒷부분의 항은 바로 자본 이동률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최초의 투자 금액이 10만 원이다. 근데 주가가 올랐다. 12만 원이 됐다. 요거는 10만 원이다. 그러면 20%가 되겠죠. 자본 이득률은 20%고 그 다음 자본 이득률에 요거를 다면 전체 주식 투자로 인한 수익률이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한 주를 6,000원에 구입해서 1년 후 500원의 배당을 받은 후에 7,000원에 팔았다. 이 경우 1년 동안의 수익률은 얼마가 될까? 그 최초의 투자금액 P0가 되겠죠. 요거는 D1이 되겠고, 요거는 P1이 되겠고, 요거 P0가 되겠죠.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8.33% 배당 수익률이 되겠고, 요거는 자본 이득률이 되겠죠. 그래서 16.67 두 개 더하면 25%가 이 투자자가 주식 한 줄에 투자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전체 수익률이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위험이라는 것은 재무관리 같은 의미도 하면 투자론에서
자, 위험자산에 대해서 이 위험자산이라는 것은 위험자산의 특징은 미래의 수익률이 불투명하다, 불확실하다라는 게 있고 그래서 그때 수익률이 불확실하다라는 의미는 바로 위험하다라는 의미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 불확실성 그리고 위험 결과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사항을 우리는 불확실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재무관리에서 위험이라고 나타냅니다. 재무관리에서 위험은 미래 수익의 변동 정도, 그러니까 변동 정도가 분포로 치면 이렇게 넓어진다는 얘기죠. 좋을 때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지만 결과가 좋지 않을 때는 아주 낮은 수익률을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까지 나올 수 있는 이런 이제 플러스 중에서 가장 높은 분포가 되겠죠. 자, 이 분포가 넓으면 넓을수록 이게 이제 분산 또는 표준 편차의 값이 커지게 된다. 그래서 이 분산 또는 표준 편차를 바로 미래 수익의 변동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다. 변동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 바로 분산 또는 표준 편차이고 이 변동 정도가 크면 클수록 즉 분산 또는 표준 편차의 값이 크면 클수록 위험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하에서 수익률과 위험의 계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미래 상황은 불황정상호황, 확률은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고 이거는 이제 주어진 상황이죠. 그리고 각각 A 주식과 B 주식의 미래 상태별 주식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자, 60, 14가 되고 마이너스 4, 8, 28. 한눈에 봐서도 수익률의 분포가 A 주식보다 B 주식이 높다라는 것을 수익률의 분포가 B 주식이 훨씬 높죠. 분포가 높다라는 것은 마이너스 4부터 28 사이에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불황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4가 되지만 황일 경우에는 28%. 그래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서로. A 주식의 경우에는 불황일 경우에 플러스 6이지만 B 주식의 경우에는 훨씬 적은 마이너스 4가 된다. 반면에 호황이 오면 이제 반대로 B 주식이 28%, 그다음에 A 주식이 14%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불황이냐 호황이냐의 상황에 따라서 이 투자에 대한 주식 수익률이 각각 많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자, 우선 첫 번째로 위험하에서의 수익률과 위험의 계산 부분 중에서 기대 수익률, 즉 기대값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통계학을 배워서 잘 알겠지만 이 기대값이라는 것은 확률 분포상에서의 그 개별 관찰값에 확률을 곱하는 거예요. 확률을 곱해서 나타낸 것을 다 더하면 여기 기대 수익률이 되죠. 그래서 어떤 의미가 아니고 기대값은 이제 평균의 개념이다. 기대 수익률 자체도 물론 평균이 되겠죠. 각 상태가 발생할 확률에 각 상태가 발생할 경우에 실현되는 값, 요거는 확률이고 실현되는 값을 곱해서 모두 다 더했다. 요게 바로 EX가 되고 기대값이 되고 기대 수익률의 경우에는 기대 수익률이 된다. 그리고 요 수익률은 평균의 개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앞에 A 주식, B 주식의 사례를 가지고 직접
기대 수익률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각 상황이 발생할 확률입니다. 불황, 호황, 불황, 보통, 호황, 이렇죠. 그래서 요거는 각 상황별로 나타날 발생값이 되죠. 자, 확률로 곱하면 곱해서 다 더하면 이게 이제 기대 수익률이 됩니다. 기대 수익률이, 둘 다 기대 수익률이 되죠. 그러니까 A 주식이든 B 주식이든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니까 똑같이 10%가 나왔다는 얘기죠. 즉, 주식 A와 B는 투자하면 미래 상태가 따라 미래 상태에 따라 서로 다른 수익률이 실현이 되나 평균적으로 10%의 수익률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게 바로 기대 수익률의 개념입니다. 기대 수익률의 개념이다. 자, 일단 A 투자안이나 B 투자안이나 위험은 B가 더 높은 것 같은데 기대 수익률은 계산해 보니까 똑같이 나왔다. 이런 얘기죠. 자, 이번에는 이제 위험을 의미하는 분산값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앞서 어떤 투자안에 대한 위험은 그 수익률이 실현되는 그 분포, 즉 변동성의 값인 분산 또는 표준편차의 값의 크기를 가지고 위험의 정도를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 결정에서 투자 위험의 정도를 나타내며 이제 분산이죠. 분산을 시그마 x의 제곱, 시그마 제곱을 우리는 통계학에서 보통 그 분산 값으로 약속을 한 거죠. 이렇게 표기를 하자고. 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실현되는 값과 기대값의 차이를 제곱해서 이를 각 상태가 발생할 확률로 곱하여 모두 더한 값을 분산값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결국 이 X 주식의 분산값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거는 이제 기대값이죠. 기대값. 대괄호의 제곱을 해서 기대값으로 나타내라. 우선 이제 이것을 식을 풀면 기대값이니까 확률을 곱해주는 거예요. 확률을. 그리고 EX는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기대 수익률, 즉 평균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평균의 개념을 X에서 빼준다고. 그래서 이렇게 식을 풀어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각 상황이 발생할 확률 곱하기 X-EX, X1-EX, 그 다음에 두 번째는 P2가 되겠죠. P2. 점선으로 표시가 되는데, P2는 2번 상황이 발생할 확률. 그래서 X2-EX.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상황이 몇 개냐에 따라서 이 항의 개수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축약을 하면 이렇게 대문자 시그마로 묶어서 표현할 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실제 앞에 사례를 가지고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보자. 자, 우선 이제 A 주식의 경우에 분산값, 그 다음에 또 B 주식의 경우에 분산값 두 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A 주식의 경우에 각각이 발생할 확률을 여기에 쭉 이제 나타내죠. B 주식도 마찬가지. 확률은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4가 표시가 되는데, 자, 요거는 뭐에서 뭐를 뺀 거예요?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x1 마이너스 2x예요. 그래서 x1이 얼마예요? x1이 이거는 x1이 6이 나왔죠. 표 10-1에 보면 여기 6이 나왔죠. 여기에 뭐를 빼주느냐? EX를 빼주라 그랬죠. EX가 10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4-10이니까 6이죠. 6, 4가 아니고 6. 6-10을 하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거기에 제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식에 그렇게 되어 있죠. 제곱을 한다. 자, 중간에 이제 정상인 상태도 요거는 10이니까 10-10을 하니까 제로가 되겠고 여기 제곱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플러스 4인데 요 마이너스 이게 오타입니다. 요거는 어떻게 14에 10을 한 거죠. 마이너스 10. 그래서 평균값은 기대값인 평균값에 해당이 되는 기대 수익률은 똑같이 다 빼주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x1에서 2x를 빼주니까 이렇게 한다 그랬죠. 중간에 식이.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적용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각각 곱해서 다 더하면 8%가 나왔다. 여기서 제곱이라는 것은 하나의 단위로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 퍼센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단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의 경우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거예요. 그 마이너스 14가 어떻게 나오느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0 해서 마이너스 14가 나온 거예요. 자, 제곱하고 다 제곱을 해서 계산했더니만 132%가 나왔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둘 다 똑같이 10%였는데 이제 위험을 나타내는 분산값을 계산하니까 B 주식이 훨씬 더 위험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주식 B가 A보다 높은 분산값을 갖는데 이는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투자 주식 B의 위험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자, 조금 쉬었다가 2차 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